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랜만에 자유한국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내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의원총회 하면은 모두 발언만 공개한 뒤에 나머지 토론은 비공개로 하는데요. 어제는 의원들 스스로의 요구로 모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기자들 앞에서도 가슴속에 있던 얘기를 다 쏟아냈네요. 해나 안 한다는 그런 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동지 여러분들께서도 22년 대통령을 다음 순서부터 어차피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 다 나오던데 이거 오히려 왜곡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다 공개로 하고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 그냥 여기까지 이끌어서 안 쓰다가 특히 김무성 대표님 탈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개파가 없어지고 김성태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원 대표, 자 당신 물러나가야 된다고 두 사람은 전화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개파의 상징 김무성 대표 물러나야죠. 그래 복당파 자중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개파 저 개파 마구 목을 쳐대는 백정의 칼이 될 것입니까? 그 칼에 대한 우리는 성격 규정도 지금 안 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좌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언어 표현은 우리 삼선 의원들도 너무 건방스러운 표현이다. 정말 제가 아쉬운 건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뭉개고 가시려고 그랬다. 나를 따라라. 좌시하지 않겠다. 이건 거의 막말 수준이나 같은 겁니다.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태 물러나라?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그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판단할 문제지. 자유한국당 이야기 이상일 전 의원, 이수기 시사인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든 말들 다 하네요. 마구마구. 서로 불신과 적대감이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이미 보여주셨지만 저 말씀들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는지, 도대체 국민들의 신뢰를 왜 잃었는지, 앞으로 정말 어떻게 혁신해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지한 성찰과 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 성숙한 토론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비수를 꽂는 이런 말씀들만 하고 계신데 국민들이 보기엔 정말 여전히 불성사납다 이런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은 저 인적 지금 구조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와도 이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분당하자는 이야기까지는 나왔는데 굉장히 불신과 적대감이 심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정말 건설적인 당에 앞으로 이 진로를 개척해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당을 해산하고 헤어지는 게 저는 답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당을 해산하고 헤어지는 게 답이다. 그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김태흠 의원이 예전에 친박계로 분류가 됐는데 서청원 의원에게 자신이 전화해서 물러나라고 했고 물러났다. 그러니 김무성 대표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 같으면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제 저거가 원래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걸 지금 공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맞짱 뜨자라는 거고 그동안에 책임이 있는 걸로 몰렸던 친박 쪽에서 지금은 더 이상 몰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발언 중에서 김진태 의원 발언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어떤 발언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없으니까 이제는 누가 당대표가 돼도 지지율 10%는 오른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홍준표 전 대표를 좀 비하하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더 내려갈 거 없다라는 거거든요.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앞으로 30%의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다음 총선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친박 의원 같은 경우는 TK, PK 같은 이른바 이제 물 좋은 곳을 지역구로 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당 안에서 이를테면 110명이 넘는 당에서 8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버티고 가면
그래서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다음번에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는 좀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도 괜찮다라는 약간의 뻔뻔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화합할 수 있는 대목이 없어요. 협상해서 타협할 수 있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이 113석,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 석을 추가해서 113석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복당파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20여 명의 의원들.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예전 친박계를 분裂했던 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복당파는 자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복당파 김무성 전 의원은 나가고 사퇴해라. 근데 복당파 쪽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무슨 그런 얘기할 자격이 뭐가 있느냐, 조용히 해라. 뭐 이런 현재 갈등 구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후에 당 주도권, 당 대표 누가 되느냐, 비대위원장 누가 되느냐, 누가 선임하느냐 이걸 둘러싼 힘겨루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곧 결론이 나겠죠. 곧 결론이 날까요? 그때 왜냐하면 김성태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처음에는 바로 첫 번째 의총에서는 다들 잘못했다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럼 그때 비대위 구성한다. 비대위 구성할 거고 나는 중립적으로 그 원내를 관리하면서 이 앞으로 당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비대위에 공천권까지 줄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음번에 그 당의 공천까지도 좌우지우지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미쳤고 그게 드러나니까 친박이 지금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되고 그렇다면 물러나라. 그런 야욕을 드러낸 비박계가 물러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비대위 준비위를 꾸렸고 전 사실 비대위 준비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대위 준비가 아니라 빨리 그렇다면 수습을 하겠다고 하면 비대위를 빨리 꾸려서 비대위한테 나는 중립지대로 빠질 테니까 비대위가 전권을 쥐고 다음번 전대를 위한 룰을 만들어라. 라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결국은 전대에서 선출된 사람이 나와야지 당이 어느 정도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는 표 대결을 했을 때는 친박이 훨씬 더 우위라는 거. 그것 때문에 비박계에서 표 대결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의 여당이 예전에 어떤 어려웠던 시절이라든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보면은 민주당이 예전에 분당되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나갈 것인가를 놓고서 힘겨루기를 했었고 또 열린우리당이 아주 의욕적으로 출범을 했다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는 상당히 추락하면서 그 열린우리당을 깨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뭐 또 이런 걸 놓고 힘겨루기 했던 생각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는 분당 얘기까지 나왔다는 자막이 조금 전에 나갔거든요. 누구 입에서 분당 얘기가 나왔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린 다음에 이상일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 싸움하는 것보다도 우리 당내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친박 비박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이념으로 나눕시다. 당 안에서 철저하게 계보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저는 이게 우리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되면 분당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문종 의원도 예전에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의원이고 그런데 분당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비박계 의원들, 복당파들 나가라 뭐 이런 뜻인가요? 지금 그런 겁니다. 수적으로 친박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번 계보로 싸워보자 지금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이념으로 한번 또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이념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결국은 계보만 남아있는데 이 철저하게 계보로 싸워보고 안 되면 뭐 분당이라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
소위 복당파들 보고 당신네들이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친박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수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버티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에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뭐 인력도 있고 당의 재산도 있고 이걸 지키고 또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열렬히 아직도 지지하는 그런 국민층을 보고 가면 똘똘 뭉치면 어느 정도의 이 다음 총선의 성과는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국민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야당다운 야당이 제대로 개혁이 되고 재편이 돼가지고 여당을 또 긴장시키고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 너무 입법 생산성이 없는데 국회 안에서 건설적인 어떤 입법을 한다면 그 국가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저는 이래서 안타까운 거죠. 나 빼고 혁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남탓만 하고 이번에 왜 저런 참담한 패배를 했는지에 네.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어요. 그리고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보기에 김성태 권한대행이 쇄신책이라고 내놨는데 그게 중앙당 슬림화하는 거고 원내정당, 뭐 당명 개정 이런데요. 이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각 지구당이 다 있는데 국회의원들 계시고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지역의 국민들 100명만 만나봤어도 저런 엉터리 쇄신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분들이 참담한 패배를 해놓고도 국민들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가는 게 옳은지 국민들은 다 생각이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는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남탓만 하면서 당신이 나가라 이러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은 대책이 없고 소위 말해서 백약이 무효인 정당.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산이 답입니다. 안에서 싸우지 말고 해산하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희생으로 보여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 재산 헌납밖에. 아니 중진들이 정계 은퇴도 하지 않으니까 뭘 희생합니까? 그러면 안전히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안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뭐 국민들이 보기에 한심할 뿐이죠. 예, 이상일 의원께서 해산을 해야 되고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뭐 거기까지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현실 가능성 때문에 늘 이게 될까 싶은데요. 근데 원래 이제 현실 가능성 없는 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축구 2대 0으로 이기는 것처럼 그랬을 때 감동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앵커께서 그 열린우리당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를 약간 복귀해 보면 저희 그때 현장 취재할 때인데 열린우리당이 100년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했는데 4년이 못 갔거든요. 그 사이에 의장만 11명이 바뀌었어요. 평균으로 한 4개월, 4, 5개월. 대표는 거의 초반부 빼놓고는 항상 비대위원장이었죠. 예, 중간에 비대위원장들이 많았고 비대위원 전문이라는 분들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선거에 계속 참패를 했고 재보선이 있을 때마다 그랬고 큰 선거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 열린우리당은 그래도 이념, 아까 얘기한 가치 이념을 갖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담론이 과잉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싸움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다 나가서 나중에는 사실은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상처도 받고 새로운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추스려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근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가치가 하나도 없는 늘 이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그 너무 담론이 없는 게 문제인데 지금 결국은 핵심이 가치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뭉칠 것인가 다시 설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별 수 없어요. 일단은 비대위원장을 빨리 모시는데 아마 뭐 그동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로 이제 마땅한 분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이름 나오는 몇몇 분들은 괜찮겠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박형준 의원, 전 의원, 지금은 뭐 교수신데 그분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좀 룰을 만들어주고 그 룰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놨지만 룰을 만드는 작업은 김상곤, 조국
그 두 사람한테 맡겨서 혁신안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약간은 있었죠. 권한을 좀 나누면서 그래야지 권한이 어느 하나에 집중되면 또 그 사람을 견제하는 일이 생기니까 권한을 나눠서 가장 자유한국당에 맞는 그런 룰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걸 비대위원장이 수용하고 그러면서 전대로 가는 그런 양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김무성 의원 취재가 네.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두 분. 김무성 의원은 탈당할 생각은 탈당은 안 하실 겁니다. 일단 예.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네, 그것으로 그거 하고-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그리고 지금 친박에서 계속 의심하는 건 결국은 김성태 권한대행 내세워서 소위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비대위가 총선 때까지 공천 칼자루를 쥐고 활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활동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의 정상적인 지도부를 뽑을 때 김무성 의원이 본인이 대표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불출마 선언까지 한 분이라. 그러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친박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로 친박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당을 떠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이수기 국장 말씀하셨지만 비대위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기능을 어떤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비대위가 구성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도 저 의원총회는 비대위의 역할과 기간 뭐 이런 거를 다 논하는 그 의원총회였어요. 예. 근데 그거는 또 논의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지금 구성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고 저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도 없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주도권을 쥐면서 구성하는 비대위는 친박이 지금 못하게 막겠다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자체가 지금 어렵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가 구성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쨌든 간에 자신을 향해서 사퇴하라는 친박계 의원들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 점만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직 당내에서 지난 선거 패배 이후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쇄신과 변화를 통한 그런 진정한 충정심에서 제 분발을 더욱더 거시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정책 정당으로 여러분들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맨날 싸움질 하는 거 뭐 어느 조직이든 아픔은 다 있는 것인데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당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기자들에게 저렇게 당부를 하는데 말이죠. 김성태 원내대표 말은 상당히 겸손하게 했습니다만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거 분명하게 했고요. 김무성 의원 관련해서 이수 기자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과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무성 그 전 대표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체가 다 비박계가 나가서 하나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좀 약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있는 재산 다 놔두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압력이 세질 경우에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타협안으로서 김성태는 그 권한을 인정해 주되 김무성이 나가겠다. 라는 그런 정도의 타협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을 친박이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고민을 갖고 아마 이 사안들을 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마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기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모든 권한을 다 줄 수 있겠느냐. 내 뜻을 펼 수 있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맞지 않겠다. 아마 이 부분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내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요 뉴스에서 이분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친박계 핵심 의원이었죠. 최경환 의원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 받았는데 이것이 뇌물로 인정이 됐고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선고받았습니다. 최경환 의원 이제 염색도 안 하고 오늘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받으러 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상일 의원 어떻습니까?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경환 의원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2015년 일이죠.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증액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로 최경환 의원은 있었고 지금 오늘 판결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이 먼저 예산 올려줄 테니 뭐 국정원 특활비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거 그거는 정상 참작을 했던 거고요. 결국은 국정원 쪽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 일종의 이 대가가 있는 국정원 특활비를 줬기 때문에 저렇게 뇌물 수수죄로 유죄를 받은 겁니다. 네. 최경환 의원은 뭐 여전히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재판부는 워낙 그 준 정황을 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주고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받았더라도 그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줄 이유가 없다. 뇌물이 아니면 왜 기재부 경제부총리한테 국정원에서 경력금 비슷하게 주겠느냐. 네. 지금 뭐 이병기 전 원장은 경력금 차원에서 줬다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양쪽의 예산을 담당한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갔다. 이현수 기재실장이 갔잖아요. 기조실장이. 그리고 이쪽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과 관련돼서 대가성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이 그러면 다음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국정원 특활비 받은 게 뇌물죄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관심사인데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가성 있느냐 여부잖아요. 네. 뇌물죄로 받느냐. 아마 국고 손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의원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죠.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또 친박계의 핵심 역할 2년 전 총선 때는 이른바 진박 간별사를 자처했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5년이다. 이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